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흥하이온 2거래일 연속 갭으로 띄우고 있죠. 이 금요일에도 30%가량 상승을 하고 현재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이 매도세가 출현 중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홍해 리스크가 이 흥하이온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. 자, 그렇다면 이 홍해 리스크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 여부가 달려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홍해 리스크는 이 지속이 될 것 같다.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. 자, 그리고 이 거래량 역시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이 더 나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이 중동과 미국 선박의 공격이 반복된다면 이 주봉으로 볼 때 이 4,560원 구간까지 깨질 수 있다. 자, 아직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 부분이 실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저와 계속해서 함께 가시면 이렇게 큰 수익 가능한 종목들 분석 챙겨 보실 수 있는 거죠. 자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목요일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약 50%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보십니다. 자,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는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이 대규모 이 폭격 이후에 이 하루 만에 후티 반군의 근거지에 추가 공격을 단행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이러한 공격이 제대로 먹혔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타격을 받은 건 후티 공격력의 이 30% 이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대선을 앞두고 있죠. 자, 그래서 현재 바이든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현재 바이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?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란과의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의 원만하게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길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. 그래서 자, 이런 점을 봤을 때 상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이 바이든이 빠르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란과 협상을 하던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홍해 리스크가 빠르게 중단이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런 점이 계속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상승을 또 이끌 수 있고, 자,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증시 전반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, 자, 해운주들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특히 흥하이온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이 주가 상승 패턴이 항상 똑같았습니다. 홍해 선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해상 운임, 자, 이 부분이 상승이 기대가 될 때 가장 큰 변동성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. 자, 결국 이렇게 된다면 제가 또 조선주 분석을 하는데, 자, 유가도 상승을 하게 되고, 자, 홍해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 또 해운주 모두에게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이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. 원래 같으면 이 조선주가 상승을 하면 해운주든 보통 이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또 이렇게 이 최근의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게 이 투자의 또 하나의 이 재미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현재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매도세가 출현을 하고 있죠. 자,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흥하해온 특징입니다. 이 장 초반에 바짝 태웠다가 이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현재 시장 상황을 봐도 이 반도체 쪽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 초반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만약 오늘 주가가 상승해 줄 거다 하면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이 주가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, 그리고 이 분봉으로 봤을 때 21선을 지지를 해주며 달려가야 됩니다. 자, 근데 주가 하방의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. 자, 이런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
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는 없겠죠. 자, 그래서 이 홍해 리스크가 잠잠해지면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눌림목 자리가 발생을 할 텐데 그때 들어가서 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 확률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흥하용 같은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BDI 지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홍해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이 BDI 지수가 오르는 시점이라면 흥하용 같은 경우는 더 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한 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죠. 이 부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볼 때는 이 수혜주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공급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분들은 건전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,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리스크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투자다. 하지만 이 변동성을 즐겨서 투자를 하시는 분, 어떻게 보면 흥하용 같은 경우 매력적인 종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현재 이 영상 초반에 이 흥하용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매도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14%또 15%가량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장이 종료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예측을 하긴 힘들죠. 자,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방과 하방 시나리오가 둘 다 존재를 하고 있다. 그래서 홍해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홍해 리스크 관련된 잠잠한 완화된 모습이 보여줄 때는 주가 하방이 나올 수 있다. 그때 당시에 이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다시 한번 홍해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 현재와 같은 큰 상승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로 하셔서 이 단기적인 투자 또 변동성 있는 투자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흥하연에 대한 간단하게 향후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